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200명 수준으로 떨어져 코로나19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일본에서 내년 2월이면 도쿄의 확진자 수가 하루 3,000명을 넘어서는 등 6번째 재확산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분명 외국인이 못 들어오도록 틀어막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국 이력도 없는 일본 내 사람들 중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2일 오사카에서 해외로 출국한 적도 없는 일가족 3명이 오미크론에 동시에 확진됐습니다. 23일에는 교토에서도 20대 여성의 감염 사실이 확인되자 일본은 바짝 긴장한 모습입니다. 이 여성 역시 해외에 나갔다 온 이력이 없어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이지만 일본은 적잖이 당황한 모습인데요. 기시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외국인 신규 입국을 제한하는 등 유난을 떨면서 강력한 봉쇄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오미크론에 뚫려버린 것입니다. 오키나와 주일 미군 기지 내 집단 감염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일 지휘협정에 따라 주일 미군 기지 내 검역은 미군 측이 담당합니다. 그런데 미군은 백신을 접종한 대원은 일본 입국 시 별도의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고 14일 격리기간 중에도 기지 내 이동을 허가해 집단 감염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2일까지 주일 미군 기지 내 감염자는 223명에 달합니다. 그럼 일본에서도 왜 하필 오사카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됐는지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일본은 코로나 검사를 받기 까다로워 전체 검사 수가 너무 적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오사카부는 검사에 적극적인 편이기 때문에 오미크론 감염자가 일찍 드러났다는 것이 방역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이 무료 선별검사소를 운영하지만 일본에선 밀접 접촉자가 아닌 무증상인 사람이 무료 검사를 받기가 힘듭니다. 감염이 크게 확산된 지난 8월에는 검사 역량이 부족해 밀접 접촉자인데도 무증상이란 이유로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를 거절하는 경우가 속출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오미크론은 델타 감염에 비해 증상이 가볍거나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확산 현황을 파악하려면 검사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확진자가 나오자 그제서야 오사카시는 무료 검사소를 더 늘렸고 도쿄도 부랴부랴 무료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최근 오사카부의 코로나19 전문가 회의에서 좌장을 맡고 있는 토모노 가즈노리 오사카 건강연구소 이사장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토모노 이사장은 오미크론의 시중 감염은 시간 문제였지만 회식이나 귀성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연말 연시에 발생한 것이다. 이미 수면 아래서 퍼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감염자 추적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일본 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코로나19를 검사해왔던 오사카의 방역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을 정도니 다른 지역은 어떨지 상상이 되고도 남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고야 공업대 히라타 아키마사 교수 연구팀이 일본의 감염자 사이클을 조사해 재확산 시기를 예측했는데 바로 내년 2월이었습니다. 2월 중순이면 도쿄에만 확진자가 3,700명까지 늘어나는 등 일본의 6번째 재확산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당장 2월이면 일본의 6차 재확산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것인데요. 만일 이 예측이 맞다면 일본은 검사를 하지 않아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미 오미크론이 널리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제서야 스마트폰을 통한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이 시작됐습니다. 정말이지 믿기 힘들 정도로 속도가 느립니다. 스마트폰 앱을 내려받아 본인 등록을 하면 전자증명서가 자동 발급되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이미 대부분이 사용하는 이것을 일본은 이제야 발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구나 놀라운 이 나라의 행정 수준은 아직까지도 발급 준비를 다 하지 못한 기초자치단체도 있고 정부의 백신 접종 기록 시스템 등록 정보에 오류나 누락된 내용이 있어 증명서 발급이 뒤죽박죽 엉망이 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디지털청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전국 170여 개 기초자치단체가 스마트폰 백신 증명서 발급 준비가 안 돼 있으며 접종 기록 시스템의 기록 수정이 필요한 사람도 무려 10만 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급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안 돼 있는 지자체가 170여 개, 데이터 오류는 10만 명입니다. 무려 10만 명의 기록이 잘못 입력됐다니 충격적입니다. 또 접종 증명서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마이넘버 카드가 있어야 하는데 일본 내 이 카드 보급률은 4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다운을 받아봐야 일본 국민의 40%만이 스마트폰으로 증명서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종이 접종서를 갖고 있겠죠.
어쨌든 이런 디지털 환경이라면 코로나19 유행이 다 끝날 때까지도 일본의 스마트폰 백신 증명서 발급은 끝나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1년 6개월 만에 일본은 지금 동일본 대지진 때보다도 더 혹독한 파산과 폐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 상공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년 6개월 동안 파산한 일본 기업이나 자영업자 수가 2,000건으로 약 10년에 걸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관련 파산 기업 수를 넘어섰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의 기업 파산이 1만 건을 넘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신용조사 업체 데이코쿠 데이터뱅크의 조사 결과 일본의 파산 기업 수가 1만 건이 넘을 수 있고, 이런 사태가 현실화된다면 이것은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NHK 역시 일본 전역의 360만 개 중소기업들 중 30만 개 이상의 기업들이 현재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항공사, 호텔, 관광버스, 식당 등 업종 전반에 걸쳐 불황이 계속되자 일본 내 가계부채 총액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일본의 민간 부채는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누구보다 일본에서 직격탄을 맞은 건 지방의 관광지들입니다. 중국, 한국 등 주요 관광객들이 발길을 끊자 관광지의 자영업자들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죽거나 경제로 죽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유명 관광지인 홋카이도와 오키나와 등이 관광업 침체에 깊은 신음을 하고 있고, 한 상점 주인은 아사히 신문에 코로나19로 죽거나 장사가 안 돼 망해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은 일본에서 65년에 걸쳐 2대째 대를 이어온 유명 료칸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후지미소우는 아이치현의 유명 료칸이었지만 결국 문을 닫아 일본인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관광객 수가 급감한 시즈오카, 나라, 아이치현 등의 관광지는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직전까지 중국인 관광객들은 1년에 약 1,000만 명이 방문해 총 1조 7,718억 엔을 쓰고 갔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소비가 날아간 것입니다. 이런데도 한국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했다는 걸 시비 걸어서 한국에 대한 제2의 수출 규제를 논한다느니 이런 일이나 벌이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일본이 외국인 입국자들을 틀어막느라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나 당황하고 있는 지금, 그동안 한국 방역당국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왔고 결국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 환자로부터 채취한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에 최종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분리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의 시발점이기에 의미가 큽니다. 또한 한국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연구진은 심자외선 LED를 개발했습니다. 이 심자외선 LED를 코로나 바이러스나 세균에 비추면 인체에 끼치는 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해로운 병원체를 사멸시킬 수 있는데요. 포스텍 연구진이 개발한 육방정, 질화붕소를 이용한 심자외선 LED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됐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을 상용화시켜 바이러스와 세균의 살균 시스템, 반도체 소자 제작 공정, 근거리 무선통신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처럼 계속 진화하는 바이러스의 특성을 연구하고 전 분야에서 맞서 싸우는 쪽이 틀어막는 데 급급한 쪽보다 훨씬 능동적으로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팬데믹의 승자는 한국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